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42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42회에서는요, 우리 계속 지금 상표권 침해 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워낙 중요해서요, 1차, 2차, 특히 2차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도 뭐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침해 요건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중에 침해 요건 중에 우리 상표 사용자 침해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권리 소진, 정당 권한 중에 하나였죠. 정당 권한은 사소진, 사용권, 소진이론, 진정상품 병행 수입 요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권리 소진이라는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해 요건입니다. 침해 요건은 크게 항상 상표권자와 침해자 입장으로 나눠서 봐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줄로 그냥 표현을 하면 우리가 그냥 암기 코드 두 문자 있죠. 유상, 보정, 재남. 자, 유상, 보정, 재남. 유상, 보정, 재남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자, 상표권자 입장에서 봐야 할 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상표권의 유효성과 권리남용만 보면 됩니다. 권리남용은 입문에서 좀 설명드리기 좀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 드릴 거고요. 자, 상표권이 유효해야 됩니다. 상표권이 유효하지 않으면 침해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 아직 뭐 소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 무효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만 권리남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침해 요건 중에서 상표권자 입장에서 봐야 될 거는 권리남용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침해자, 사용자의 입장에서 봐야 될 거는 이거를 상표로 쓰고 있느냐, 단순하게 표시만 있는지 정보로서만 쓰는 거라면 상표 사용이 아니면 침해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상표권과 침해자 사이에 범위가 있죠. 우리 상표권의 효력은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동일 유사 범위였죠. 요게 이제 특허나 디자인과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고, 상표권자가 쓸 수 있는 범위와 그다음에 침해자한테 어떤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게 동일 유사 범위인데 그걸 보호 범위라고 표현을 해서 유상보. 그 다음에 정당 권한이 없어야 됩니다. 침해자한테. 근데 그 정당 권한의 가장 기본적인 게 사소진입니다. 사소진. 자, 사용권이라는 거 라이센스와 관련된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소진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 뭐 구매대행, 병행 수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뭐 최근에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병행 수입이나 구매대행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 가지 뭐 유튜브도 그렇고 여기서 광고를 많이 하니까 이게 상표법에 대한 얘기 이해를 못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에 있어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지인들한테는 뭐 당연히 이런 걸 실수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어쨌든 정당 권한은 사소진, 그 중에 우리 소진 이론을 오늘 보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상표권이 어떻게 봐도 동일 유사하고 똑같게 뭐 공통된다 하더라도 상표법상 효력이 미치지 않게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효력 제한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90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면 침해가 아니겠죠. 그래서 90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유상, 보정, 재남. 자, 몇 번 따라해 보세요. 한두 번만 더 해볼게요. 유상, 보정, 재남, 침해 요건. 유상, 보정, 재남. 자, 이건 옛날부터 있던 두 문자 암기 코드라 누구한테 배워도 보통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됩니다. 유상, 보정, 재남. 자, 그 중에 우리 정당 권한에 해당하는 사소진, 소진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진 이론입니다. 자, 소진 이론이라는 게 제가 당근마켓을 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애플이나 하여튼 뭐 삼성 갤럭시에 어떤 상품을 샀어요. 정품을 샀어요. 짝퉁을 샀으면 이건 벌써 침해지만, 자, 우리가 정품을 샀습니다. 근데 쓰다가 이게 좀 필요 없거나 그러면 우리가 당근마켓 같은 데다가 다른 사람에게, 제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인데 쓰다가 요거를 판매를 합니다. 자, 이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은 갤럭시라고 돼 있는 어떤 상표가 있으면, 자, 이거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를 했네요. 상표적으로 썼다라고 보여지죠. 그럼 이건 상표권 침해일까요? 참 애매하죠. 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어떤 삼성전자에서 갤럭시를 샀어요. 대리점에서 사든 정품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권리자로부터 산 거겠죠. 짝퉁을 산 게 아니고. 자, 이걸 샀는데, 자, 쓰고 어느 정도 쓴 다음에 뭐 쓰지 않고 팔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자, 이렇게 파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정당 권리자로부터 내가 상표권을 부착된 상품을 사는 순간, 그 다음에 이렇게 판매가 될 땐
자, 원래 상표권자, 삼성전자한테 있었던 삼성이 이제 우리가 당근마켓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원래 상표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가 소진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변형을 가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대로 판매를 한다면 문제가 없게 됩니다. 대신 만약에 변형을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게 리폼 같은 것들이 판례가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게 있습니다. 리폼. 그래서 리폼에 대한 얘기도 있고 변형을 하는데 변형이나 특별한 리폼이 없이 원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상표권을 어떤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사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이때 어떻게 된다? 권리가 소진된다. 그럼 권리가 소진됐으니까 정당 권한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동일 유사한 거를 판매를 했어도 침해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도 당연히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왜 그런지를 알게 된 건데 그게 권리 소진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판례에만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상표법이나 특허나 디자인에서는 이게 법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판례로만 정립이 된 겁니다. 저작권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허나 디자인 상표법에는 법에 규정되지 않고 판례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정당 권리자로부터 한번 사서 적법하게 받은 거를 그 다음에 뭐 판매를 하거나 양도하거나 이런 거는 권리가 소진해서 문제가 안 생긴다. 정당 권한이 생긴다. 요게 이제 권리 소진 이론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는 이거에 대한 의의, 그다음에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판례를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2차 시험에서는 뭐 10년에 한 번 정도씩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또 한 10년 후에 여러분 그래도 다 합격하신 후겠죠? 그렇죠? 10년 동안 또 공부하실 일은 아마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장수생분들도 참 많지만 장수생들이 안 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어떻게든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그런 공부에 시험에 적합하게 항상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소진이론은 좀 최근에 시험에 2차 시험이 나와서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두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정당 권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판례가 후지필름 사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특허에서도 있는데 상표에서는 요 상표와 관련이 있겠죠. 특허에서는 기능적인 부분인데 그게 소진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어떤 판례냐? 자, 후지필름이라는 상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갑이 뭐 후지 회사겠죠. 근데 여기 후지라든지 뭐 이런 게 붙어 있어. 근데 이게 일회용 카메라요. 상표가 부착되는데 이거를 다 사용한 거를 수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미 다 사용된 거를 산 거를 자, 이미 판매되거나 이런 거를 수거를 했죠. 그럼 만약에 이걸 그대로 판매를 했거나 그러면 소진 이론일 겁니다.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 만약에 을이 수거를 한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필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새로 장착을 해서 이걸 다시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는 경우에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자, 요거는 2차 시험에 10년 단위로 해서 2번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요거는 필름이라는 거는 카메라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거, 이런 변형은 새로운 생산품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후지라는 상표를 을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갑이 갖고 있는 상표권을 그대로 사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소진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소진이론의 예외가 돼서 이 경우엔 침해가 됩니다. 이게 좀, 그쵸? 그대로 판매를 하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중고나라에 팔듯이. 그러나 이렇게 변형을 했다. 그러면 우리 소진이론의 예외가 돼서 정당 권한이 인정이 안 돼서 다른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 이상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후지필름 사건입니다. 자, 요거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소진이론 어떤 기본적으로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상표권 침해 요건 중에 하나인 정당 권한과 관련 있는 권리 소진 이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공부명은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끝까지 하여튼 입문 강의부터 해서 기본 강의, 다른 객관식 강의, 뭐 여러 가지 중국 강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입문 강의 42회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회차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